우리 정부가 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루트를 좀 개척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좀 이런 위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좋을지요? 일단 정부 비축유도 파악을 했다라고 하고요. 민간 섹터도 봤는데 민간 섹터 쪽에서는 200일 이상의 이제 원유 수급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있어서 아마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유 쪽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즉 유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좀 터지고 나서 아마도 우리도 그 동안에 많이 다각화를 해서 뭐 중동산 원유 쪽에서 한때는 90% 이상을 썼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이 바꾸기는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원유 수급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상설화되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원자재 쪽 수급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장 이란의 공격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환율,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는데 일단 환율은 18.7원이 뛰었다고 해요. 1,384.3원. 이게 한 달 만에 최고치랍니다. 네, 그렇긴 한데 예. 절대적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주목이 됐었는데 유가와 환율이었습니다. 앞서 유가는 설명해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 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달러 강세가 뭐 우리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유화 독전 달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오늘 외환시장도 출발을 했는데요. 앞서 보셨지만 1,380원대까지 많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우리가 지금 위험 레벨로 보는 1,400 위까지도 가지도 않았고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약달러 정책을 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처럼 달러 강세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시장도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유가와 달러 모두 달러 강세 모두 현재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정도로 막 그 정도의 쇼크는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아니면 이란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뭐 미국 본토 테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글쎄요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이 원유, 유가와 달러 이것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우리가 3천 지수를 넘어서 뭐 좀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고 네. 이제는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5천까지 좀 바라보겠다라는 지금 목표가 있는데 전장보다 7.37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 네. 내렸고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저기 표가 나오지만 종가 기준으로 딱 저 부분만 바라봤으면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어 할 정도의 평이한 그런 마감세를 그러니까요.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네. 저 폭이 굉장히 더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장 초반을 놓고 보면 예. 코스피도 1% 넘게 급락을 해서 3,000선을 모두 다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도 2%대 또 급락세를 보였고 네. 이제 상당한 조정이 오나 할 정도의 우려가 왔는데 오늘만 좀 놓고 보면 수급을 봐야 될 텐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5천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양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을 사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의 지킴이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란 사태도 터지고 유가에 대한 부분 걱정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이 신정부는 코스피 5천 역대 가장 강력한 주가 부양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놓고 보면 이 정책주라고 하죠. 뭐 AI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상당 부분한 매수가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국내적인 이 정책에 오히려 더 진중을 하면서 네. 이런 큰 수급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을 지켜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여러 정치 현안들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좀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한다라는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 나토 회의에 우리 정상이 참석하는 게 예. 뭐 득인가 실인가 이런 예. 이야기도 많았고 예. 이 득과 실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결국은 안보실장이 참석은 하네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예.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G7에서 그것이 일단 무산이 됐었죠. 트럼프가 일찍 귀국하면서 네. 그리고 요번이 이제 그 기회가 아니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이번에 유성락 안보실장이 우선 대신 참석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 이런 무대지 않습니까? 나토 예. 같은 경우 이런 곳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외교 무대를 넓히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에 대한 뭐 역효과도 있겠죠. 뭐 북중러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런 나토 회의 어떤 진영이 확실하게 갈리는 이런 외교 무대에 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대신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산적한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유성락 안보실장을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의 어떤 고민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하여튼 좀 현명한 선택으로 결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보실장 자격으로 안보실장이 이제 참석을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서방 세계와의 그 나토 현안에 대해서 또 공유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또 미국 측과의 어떤 만남을 예. 조율할 수도 있고 물론 정상회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만남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예.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대통령실은 중동 상황이 지금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전 부처의 비상 대응 체계도 지시를 했습니다.